예,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시장이 올라갔는데 이제 퐁당퐁당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런 패턴이 최근에 반복되고 있는데 미증시가 저녁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. 미증시가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일단 뭐 장중에 이제 작용하면서 시장을 이제 플러스권으로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죠. 테슬라가 매출과 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잖아요. 마감하고 나서 발표를 했는데, 근데 시간에도 한 6%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올라가겠지. 그러니까 오늘 주식을 사놓고 넘어가면 내일 아침에 팔 수 있을 거야. 뭐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있었겠죠. 테슬라 매출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조 원 정도 나온 건데, 현대차 매출이 분기별로 한 30조 원 정도 전후 나오고 있거든요. 테슬라가 상당히 숫자가 잘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줬고, 반면에 이제 미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종목, 넷플릭스인데, 넷플릭스 지금 주가가 좀 놀라운 게 뭐냐면, 이 코로나로 주가가 이제 급락했을 때, 그때 저점 나왔을 때가 한 300달러 정도 됐었잖아요. 근데 오늘 226달러예요.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주가가 더 내려가 있거든요.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, 리오프닝이 실적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. 그러니까 이제 리오프닝 때문에 집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넷플릭스 가입 해지 뭐 이렇게 이제 바뀌었죠. 물론 이제 그 이외에 뭐 러시아의 가입자들이 뭐 줄어들었다든가 뭐 아니면 뭐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제일 먼저 돈을 줄이는 거 이런 거 이제 가입했던 거 해지하는 게 제일 빠르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리오프닝이 실적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점 또 하나는 역성장에는 잡이 없다.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역성장 나왔다 싶으면 그냥 가차없이 주가를 이제 주식을 매도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낮은 주가로 이제 밀어내는 그런 형태가 됐죠. 그러니까 시장의 숫자에 그만큼 민감해져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의 편차가 상당히 심해질 수 있다. 이거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넷플릭스가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쨌든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에 연동이 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 자체가 우리 증시를 좀 발목을 잡거나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 다음에 그래도 또 시장이 플러스를 낼 수 있었던 게 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.98 이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. 근데 오늘 2.83% 정도로 미증시 끝날 때 그 정도로 내려왔죠. 그러다 보니까 채권금리가 3%가 정점인가? 10년물 기준으로.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.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 마감할 때 버전으로 보면 그거보단 조금 더 올라가긴 했거든요. 2.87 정도로. 근데 어쨌든 3% 부근 가면 막힐 것 같아.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주식시장도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또 달러 인덱스도 지금 달러 인덱스가 거의 101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100 초반까지 밀렸잖아요. 최근에 이제 달러가 너무 강하고 달러 강하면 신흥시장에는 수급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달러 강세에 신흥시장 주식 투자는 쉽지 않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운데 오늘 채권금리 하락하고 달러 인덱스도 빠지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플러스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3시까지 순매수였는데 3시 넘어가면서 이제 매도로 바뀌어버렸죠. 네, 선물은 많이 사고 또 풋옵션을 최근에 좀 팔았었는데 풋옵션은 매수하고 이게 약간 그러니까 완전히 윗방향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좀 변동성 아닌가?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제가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 전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이제 아직 더 매수할 여유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. 근데 어쨌든 금융투자가 매수해서 오늘 지수 만들어 놓은 거지 사실 금융투자 아니었으면 오늘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수는 별 볼 일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이 한동안 금융투자가 매수를 해줄 때 외국인들이 조금만 더 거들어주면 대형주들 움직임이 좀 세게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후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소한 지금 정도 매도할 거면 1,000억 원 이하 이왕이면 매수해주면 더 좋고, 그러니까 이 정도라도 좀 해주면 시장이 좀 그래도 박스권 상단에서 좀 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 수급 동향은 잘 봐야 되겠습니다. 근데 어제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아쉬운 게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거 외국인들이 매수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오늘 순매도 종목이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또 거의 또 들어가 있어요. 삼성전자, 뭐 카카오, LG와 하이닉스, 네이버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.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약간 박스권 상단에서 좀 의식을 하는 그런 움직임도 일부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뭐 이후에 이제 또 이슈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또 3시까지는 비차익 매수였거든요. 비차익 매수라는 거는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동시에 잡는 거. 그래서 이제 주식을 통으로 사는 걸 비차익 매수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시도가 오늘 장중에 있었어요. 3일 연속해서.
근데 이제 외국인들 뭐 막판에 이제 매도를 해서 그렇지. 근데 이런 매수가 들어오면 대형주 쪽에 긍정적인 수급 변화가 나오면서 지수가 좀 힘있게 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거든요. 그래서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수가 좀 유입되는지 오늘 뭐 막판에 바뀌긴 했지만 요거 이제 시황상 되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다시 왔잖아요. 2670, 2750인데 2750 부근에 다시 왔죠.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삼성전자, 삼성전자가 놀랍게도 최근 한 달 동안에 1% 이상 올라간 게 한 번밖에 없어요. 플러스가 나도 전부 다 0.5% 정도밖에 못 올랐었거든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기서 1% 이상 한 번만 움직여주면 박스권 상단 넘어가는 힘이 생길 수 있거든요. 참 별거 아닌데 그걸 못해요 지금. 그 흐름이 나와주는지 박스권 상단에서 맞고 떨어지느냐 치고 나가느냐 요걸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 될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추이인데 지금 뭐 금리 올라가고 뭐 달러 인덱스 강세 보이고 하면서 원달러 환율 계속 올라가고 또 오늘 위안화도 또 출렁거리면서 이제 환율이 좀 안 좋았잖아요. 오늘 사실 중국 증시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. 근데 우리 증시 그거에 비하면 잘 견딘 건데 중국 증시 빠진 거는 이제 시진핑이 생명이 우선이야. 우선순위를 그렇게 뒀대라는 거예요. 그래서 봉쇄를 계속 하려나?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면서 중국이 좀 빠진 것 같은데,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로 빠져주면 환율이 여기 빠지면서 외국인 매매에 숨통이 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요 부분들, 그러니까 환율,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. 여기서 이제 또 올라가 버리면 이번 반등의 끝은 또 2750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골고루 올라갔기보다는 2차 전지주 중에서 일부, 제가 이제 소형 건설주라고 얘기했지만 뭐 예전으로 얘기한 뭐 터널 관련주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고, 철강주도 비철은 빠지고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현대제철이라든가 이런 대형 철강주로 움직이고,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도 종목들별로 좀 갈리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. 근데 지금 시장에 돈이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이런 구도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차별화 장세로 봐야 된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차별화 장사 말씀드리는 게 이게 대형주 차트거든요. 일봉으로 대형 업종 지수, 이렇게 박스권이잖아요. 중형 업종 지수입니다. 계속 우상향하죠. 양봉 연속해서 나오고 있죠. 소형 업종 지수는 더 세게 올라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중형 업종 지수만 해도 지금 61선 아래인데 소형 업종 지수는 61선 돌파해도 계속 가고 있거든요. 이런 구도가 되는 게 지금 중형 업종 수급인데 기관이 지금 11연속 계속 매수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힘을 안 내면 이런 식으로 중소형 실적 잘 나오는 똘똘이 종목들 중심으로 장이 계속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. 그러니까 당분간은 중소형주 쪽, 근데 이제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고 삼성전자가 1%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대형주 장세로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수급은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어느 쪽에 발을 맞출지는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뭐 또 계속 이슈가 나오면, 이런 변화가 생기면 제가 또 내용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